자, 방정식의 이론. 자, 보기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세 방정식에 공통근이 있으면 구하여라. x제곱 플러스 x-6은 0,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 그리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자, 우선 이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얘는 이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이 6 또는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거 인수분해. 자, 이거 이제 뭐 일단 뭐 x제곱으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특히 이 앞부분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방정식을 갖다가 풀어봤더니 근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자, 뭘 찾으라고요? 공통근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공통근 말 그대로 각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근을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2 보이죠? 이게 바로 공통근입니다. 기본 11-1번. 자, 1번을 보니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 두 2차 방정식이 뭡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요런 2차 방정식과 그 다음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진다고요? 공통근을 가진다.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공통근을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두고 푸는 경우가 많죠. 공통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공통근은 어쨌거나 근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알파 마이너스 3m 이게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의 알파, 그죠? m 마이너스 5의 알파 플러스 3m 이게 0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서 알파 값 m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얘를 이렇게 쓱 한번 보니까 요 뒤에 상수항이 소거가 될 수 있겠죠. 둘이 그냥 더해주면 상수항이 소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얘들 둘이 더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여기 이제 m알파 마이너스 m알파 없어지고 알파에다가 5알파 더하니까 6알파가 되네요. 그리고 이거 없어지니까 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2알파로다가 묶어주니까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의 값이 0 또는 뭐가 나와요?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m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알파가 0일 때는 m의 값이 우리가 여기다가 0을 갖다 대입하니까 m도 0이 돼버리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m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m의 값이 1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m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슷한 문제죠. 두 2차 방정식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해봐라. 자, 두 2차 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그랬을 때 m의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역시 알파라고 두고 그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 두 번째 식에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자, 요건 상수항 소거가 좀 잘 안되니까 2차 항을 소거합시다. 2차 항을 이렇게 소거를 해버리면 알파 제곱 없어지고 4m 알파에서 m 알파 빼니까 3m 알파.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서 요거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3m으로 묶어내면 3m 알파 마이너스 1은 0 그래가지고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것을 0으로 하는 값들이 m은 0 또는 알파는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m이 0일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m이 0이다. 그러면 이 m은 0을 갖다가 이 두 개의 식에다가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m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어때요? m이 0이기 때문에 역시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어떻습니까? 같아졌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근을 오직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서 뭐 근 두 개 나오고 여기서 서로 다른 근 두 개 나오고 하면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m은 0 이것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알파가 1인 경우, 자, 알파가 1인 경우에는 m의 값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하죠. 그러면 1 플러스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2m 플러스 2는 0이 돼가지고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땐 어때요? 여기다가 이제 역시 대입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식과 이 식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공통근을 오직 하나만 갖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11-2번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다. 자, 근이 모두 뭐라고요? 양의 정수라고 그랬어요. 자, 자연수란 얘기죠. 자, 이랬을 때 그 두 근과 상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m은 0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다. 그 두 근과 상수 m의 값을 구해봐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둬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m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분의 3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두 근이 무엇이고 상수 m의 값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두 양의 정수, 정수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부정 방정식이 예를 들어 나오게 되면 어떤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때요? 정수 요런 형태가 되게끔 어떤 두 다항식을 곱했을 때 정수 형태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된다. 그런 해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파 베타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선 m을 갖다가 요거 소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식에서 m을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다 곱해줘야 되죠. 2를 다 곱해주게 되면 그냥 더하면 m이 소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얘들 둘이 더하면 뭡니까?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자 2m 없어지고요. 8 더하기 3이니까 11 이렇게 나오죠. 자,
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런 형태로다가 만들 수 있느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11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뒤에다가 어떤 적당한 숫자를 갖다가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가지고서. 자,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4를 갖다가 양쪽에 똑같이 더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좌변이. 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15다. 자,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15가 나온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양의 정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 게 벌써 뭐냐면, 얘가 이제 1 곱하기 15 이런 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1이 되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양의 정수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3 곱하기 5가 되든 5 곱하기 3이 되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3이 될 경우에 알파 값은 얼마? 알파 값은 어때요? 저기잖아. 1이죠? 1.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값은 얼마가 돼요? 베타 값은 요게 5가 되려면 3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저기 알파가 3이면, 만약에 요게 이제 5고 요게 3일 경우는 알파가 3이 되고 베타가 1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어차피 두 근을 구하는 건데 순서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근은 1, 3 이것이 두 근이고, 그랬을 때 상수 m의 값이 얼마냐. 자, 상수 m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 대입을 해보면 알겠죠. 1, 3을 여기다 대입하면 3은 3 빼기 2n 0이죠. 0. 자, 그 다음 기본 11-3번. 자, 역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mx 다가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역시 두 근이 정수랍니다. 정수. 두 근이 정수일 때 m의 값과 정수 m의 값과 그 두 근을 갖다가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두 근이 정수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갖다가 만약에 알파 베타 이렇게 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2m. 알파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 c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2m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을 적절히 우리가 이제 또 풀어가지고 어떤 그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것을 역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m이 소거가 안 되죠. 아니, 소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좀 전처럼 그 방식으로 더하고 빼는 방법으로는 소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위식은 1차식이고 아래식은 2차식이니까 요 1차식을 2차식에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즉 다시 말해서 m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죠? 그 요거를 갖다가 m 자리에다 대입을 하겠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자, 요거를 m 자리에다 대입하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약분이 돼가지고서 얘는 이제 2가 되고, 양변에다가 한번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2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는 2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2알파 베타 이거 넘어오면 없어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얻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자, 이 마이너스 4 넘겨보면 4가 되죠.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 다 정수죠. 정수. 정수인데 그걸 제곱을 해가지고서 더한 것이 4다. 그러면 뭐 뻔하죠. 알파가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 베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는 2나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만약에 이제 알파가
만약에 베타가 0이다. 베타가 0일 경우에는, 이게 0일 경우는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근을 갖다가 구해봐라. 두 근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0하고 2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0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경우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m의 값이, 자, 0, 2인 경우에는 m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0, 2를 대입을 했을 때 m의 값이 그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m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을 써줄 때 이렇게 쌍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우리가 어떤 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실계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 두 근을, 만약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의 그 부호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저기 뭐야, 만약에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일단 모두 양수가 돼야 될 조건. 그러면 우선 어때야 되느냐면,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양수냐 음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실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두 근이 실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을 더했을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 근을 더했을 때 0보다 당연히 커야 되죠. 그리고 두 근을 곱했을 때 0보다 역시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물론 뭐 이해하면 그게 곧 외우는 거지만,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역시 두 근이 일단 음수다. 실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두 근을 더해주게 되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얘들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수인 그 두 근을 둘이 곱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바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 두 근이 다른 부호일 경우는 그러면 그 어때야 되느냐, 조건이. 자, 두 근이 다른 부호일 조건, 한 근이 양수면 한 근이 음수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게 음수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만족시키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안 따지냐, 두 근이 곱해가지고서 음수가 된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우리가 이 알파 베타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아닙니까? a분의 c. 자, a분의 c죠. 그런데 일단 이것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와 c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분모 분자가 한 놈이 양수면 한 놈이 음수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a와 c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a와 c를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ac가 지금 현재 음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음수니까 이게 음수죠. 그리고 b제곱은 원래 양수니까 ac가 지금 이제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b제곱은 원래 양수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자체가 양수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그것만 확인해주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어떻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베타가 근이 뭐 1이다. 그럼 그때는 음수가 될 것이고, 알파가 4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때는 양수가 되죠. 이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다, 그랬을 때는 요것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11-4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의 n-1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은0. 자, 이런 그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n의 값이나 범위를 갖다가 한번 정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m이 어떠한 상태여야 되겠느냐. 자, 두 근이 모두 양이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m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판별식은 뭐 경우에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 짝수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자, 일단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절반의 제곱 n-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판별식이 정리를 해보면 m제곱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 거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2 m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판별식인데 요게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요런 거 풀어줄 때 2차 부등식 풀어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1,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생각하고 여기서 2 생각해서 m의 값이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 판별식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범위가.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그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0보다 커야 되죠. 즉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n-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m이 1보다 작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만족해야 됩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알파 베타는 뭐예요? 알파 베타는 요거 분의 요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3. 요거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m이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m이 3보다 작다가 나오죠. 3보다 작다. 그죠? m만 이쪽으로 살짝 넘겨주면 m이 3보다 작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것이 나왔습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 자,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m이 1보다 작다 그랬어요. m이 1보다 작다. 자, 1보다 1이 어딨어? 한 여기 정도 있겠죠?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 m이 3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m이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 자, 어느 자리에 있으면 1층, 2층, 3층이 다 보입니까?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래서 어때요? 답을 쓸 때는 뭘 써야 된다?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적어줘야 되죠. 자, 여기 서 있으면 어때요? 여기 서 있으면 1층, 2층, 3층이 다 보이죠. 겹치는 부분, 그걸 써줘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2번.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일 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고,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해줘야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이 판별식이 뭐가 나왔어요? 좀 전에 판별식이 n-2 n 플러스 1 그게 나왔잖아요. n-2 n 플러스 1 일단 그게 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이 우리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우선 첫 번째 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였죠. 요게 0보다 좀 전에 거는 컸고 요건 작아야 되니까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m이 1보다 크다. 요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 거 요거 풀면 m이 1보다 크다. 요게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알파 베타 요 0보다 커야 된다. 그거는 이제 똑같죠. m이 3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다. 자, 3보다 어떻습니까? 작다 그랬어요. 자, 1, 2, 3층이 다 보이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그죠? 여기 서 있으면 1층, 2층, 3층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때요? 겹치는 부분. 자, 오토바이 소리가 아주 신나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럼 그거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것만 따져주면 되죠. 이제 알파, 베타가 뭐냐면 바로, 어디 갔어? 아까 전에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가 좀 전에 두 문제는 0보다 크다 였는데 0보다 작다. 이걸 따져줘야 되니까, m이 3보다 크다. 그죠? 여기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m이 3보다 크다. 요게 이제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 근만이 0이다. 한 근만이 0이다. 자, 한 근만 0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때야 돼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근만이 0이다. 그 얘기는 이제 두 근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곱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이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0이기 때문에 얘들 둘이 곱하면 일단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근만 0이기 때문에 두 근을 더했을 때는 0이 돼서는 안 되죠. 만약에 두 근 더했을 때 한 근이 일단 0인데 두 근 더했을 때 0이 되버리면 다른 근도 0이니까 두 근을 더했을 때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알파 베타가 우리가 좀 전에 요거였었죠. 마이너스 n 플러스 3.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일단 0이 돼야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때요?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0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m은 일단 3이 돼야 될 거고 그 3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니까 이 m은 3. 이것이 바로 한 근이 0이 될, 한 근만 0이 될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본 11-5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a 값 또는 그 범위를 정해봐라. 그죠? 값이나 범위 이것을 갖다가 한번 정해봐라. 1번. 두 근의 부호가 일단 서로 다르고,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근의 부호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두 근의 부호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거, 그죠? 둘이 곱한 게 일단 0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일단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일단 0보다 작으려면 알파 베타 곱한 게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거죠. 요게 이제 0보다 일단 작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A의 그 값이 일단 3보다 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는 뭐 외우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요거 이제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떤 그 양근을 뭐 알파라고 그럴까요?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베타의 위치는 대략 어때야 됩니까? 요 0에서부터의 거리보다 0에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보다 어때요? 적어야 되겠죠. 이게 거리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베타가 대충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알파와 베타를 서로 더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돼요? 얘하고 더했다. 그러면 양수가 돼야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알파 값이 0에서부터 훨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둘이 더해줬을 때 0보다 커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요거분에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이죠. 이것은 0보다 커야 된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0보다 작다. 부등호가 바뀌고 그러면은 a-4 a 플러스 3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마이너스 3 여기가 4 요걸 생각해서 사이 값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a의 범위를 답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니까 어떻게 써요?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2번. 2번은 두 근의 부호가 역시 다르고 두 근의 부호가 역시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절대값이 이번엔 같다. 자,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한 근이 3이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0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좀 전 것과 말하자면 저거는 조건이 같죠.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일단 서로 다르다. 그때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일단 3보다 커야 되고, 그죠?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a 값이 일단 3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게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요게 0이 된다는 얘기는 a-4 a 플러스 3이 0이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값이나 범위, 그걸 구해라. 자, 일단 a가 3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a가 4 또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우리가 답으로 쓸 수 있는 건 저거 하나뿐이죠. a 값이 4가 되었을 때 그때에만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